이게 재수가 없이 원숭이 뜨기 때문에 삼재예요. 안녕하세요.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목은 이제 사적 채용, 내로남불의 끝판왕 김어준의 운명은 어떨까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요. 이 사주는 본인들이 보는 사주하고는 조금 틀려요. 왜 그러냐면 날짜도 좀 틀리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노하우라 얘기를 못하고 이 달력이 가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달력이 있어요. 역행하는 달력이 있어요. 그것도 저도 한 20년 동안 모르다가 한 20년 전에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달력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거의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노하우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를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많고 뭐가 적느냐, 이게 가장 사주를 보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것만 알면 성격, 건강, 운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고, 이 사주에서 이제 계일주의 특징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이 계일주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일주예요. 보통 이 일간의 성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. 물론 성격은 혈액형의 성격도 조금 있어요. O형이냐 B형이냐, 예를 들어서 AB형이냐에서 성격이 조금 그 혈액형에 대한 성격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성격이 거의 더 맞아요. 근데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자기 약점을 절대 남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에요. 남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를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야.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 차 가지고 데려가서 법 변호사도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안 드는 거는 잘 도와줘요.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이익을 볼 때는 사람을 이용을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사주예요, 이 계일주는. 자기 속내를 절대 얘기 안 하면서 이익을 실속은 다 챙기는 스타일이에요. 그 다음에 되게 이 계일주들은 신강이었을 땐 되게 욕심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.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어떻게 방송하나 들어봤는데 PC를 보고 거의 읽으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왜냐면 이 사주는 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임기응변이나 빨리빨리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요.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대체로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본 없이 방송을 가능해요. 뭐 생방도 가능하고. 근데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어떤 PC에 대본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방송을 거의 못하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떤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잘 못하고, 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기억을 잘 못해.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운에서 보면은 사실 49 전까지는 목이 들어올 때는 이 땅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재물을 다 잃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돼요.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. 물론 1년 운만 나쁘면 바닥까지 갈 거고.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아마 2004년인가 이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이혼하고 나서 이제 새로 여자를 또 만났더라고요. 그 여자분이 니 멋대로 살란가 아일랜드 그 드라마, 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인정옥이라고 MBC 방송 작가가 있는데 사실혼 관계로 이제 부인처럼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고.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동생인가 오빠인가 인태원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2018년도에 그 인천에서 한 30년 동안 그릇장사인가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발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막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. 그 10,000원까지 뭐 이제 그걸 올린다 그랬을 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인태원이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비서관을 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영업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비서관을 둬서 자영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, 좀 도움이 되게끔 비서관을 뽑아놨는데, 사적 채용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. 알고 보니까 이 인태원이라는 사람이 김어준의 처남이에요. 근데 이런 게 사적 채용이고,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인천에서 그릇장사 한 것밖에 더 없는 사람을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뽑아놓고, 김어준이는 사실 문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 대선 치르기 전에 뭐 낙검순가 뭔가 해가지고 굉장히 그 방송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사실 김어준이에요. 지나온 거는 전 다 기억을 하니까. 그때 당시에 한참 떠드는 얘기가 있었죠. 쉽게 말해서 일회 출연료가 뭐 200만 원이다. 그 200만 원이면 연봉을 따지면 4,800, 그냥 부럽다 생각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는.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TBS라는 거는 공영방송이잖아요. 이 공영방송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전기를 쓴다든지 뭐 수도를 이건 다 공용이에요.
뭐 한전도 어쨌든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, 전기는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물도 마음대로 벌 수 있고, 그다음 전파도 사실은 저는 공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파라는 것도 좌파 우파를 떠나서 누구나 다 전파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고, 거기서 배울 점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재미도 느끼는 거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김어준이 이 방송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뭐 수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쪽 편견을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7월 18일 날 이제 한참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, 예를 들어서 사적 채용 문제로 지인의 아들을 뭐 구급 공무원으로 뽑았다 하고 막 언론에서 때리고 난리가 났는데, 이때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구급 공무원을 청와대에 가게 되면 무조건 5급이다 뭐 이러면서 또 윤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, 뭐 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,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폐쇄하거나 이런 건 아니래. 근데 제가 그때 살아봐서 알아요. 그때 그 원자력 발전소 폐쇄할 때, 그때 문 대통령이 그 판도라인가 무슨 영화,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영화 보고서 결정했다는 말이 이제 시중에 많이 떠돌았는데, 그러고 나서 한 게 공청회예요.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,000억 들었을 거야. 그 원자력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, 그것도 세금으로 또 1,000억이 날라간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뭐 결론이 이제 한전은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월성 1호기도 더 쓸 수 있는 걸 폐쇄를 시키고, 그것도 뭐 서류 조작을 해 서로를 막 빼돌리고, 그 난리 난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원전 그거에 대해서 폐쇄시킨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한쪽 편파 방송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럼 저같이 그냥 1인 방송을 하면 돼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방송을 하든 제가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. 개인 방송으로 뭐 세금 없이 그냥 저 잡이 들어서 방송을 하면 누가 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. 뭐 언론에 어쨌든 자유는 있는 건데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한참 떠들어서 TBS에 물어봤어요. 무슨 200만 원씩 주냐고 언론에서 이제 막 얘기가 하니까, 시청률이 높아서 광고 수익을 그 4억 8천 연봉보다 100배 이상은 더 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걸로 넘어갔어. 그랬더니 뭐 요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TBS라는 건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, 방송에 대해서. 근데 상업방송을 기재를 안 한대. 그럼 상업방송 기재를 하는데 무슨 광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랬더니, 원래는 저기 TBS가 김어준이 아마 2016년부터 아마 TBS 그 뉴스공장을 한 것 같은데, 그때는 사실은 적자였어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TBS가 완전히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. 그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, 사나 이런 데서 다 광고를 그쪽으로 다 밀어준 거예요, 공공기관에. 그러면 당연히 쉽게 말해서 광고료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. 근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. 그 공공기관이라는 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예요. 그러면 국민 세금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누구도 주머니로 들어갔다? 김어준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. 물론 좌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잘 보니까, 문 대통령 잘 보니까, 우쪽에 생각하면 난 방송도 안 보고 아무런 TBS한테 혜택을 전혀 안 보는데 내 세금이 반은 뛰자 이 말이에요. 4억 8천에서 2억 4천은 그래 좌쪽에서 보니까 준다 쳐요. 나머지 2억 4천은 그냥 세금으로 삥땅 뜯긴 거 아니야. 완전 삥 뜯긴 거예요. 아무런 그 전파에 대한 혜택을 못 보면서 한마디로 삥 뜯겼다. 돈 다 날리는 세금을 엉뚱한데,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. 물론 개인 방송을 하면서 뭐 윤 대통령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. 그건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. 근데 왜 공영방송에서 그러면서 사적 채용에 대해서 왜 내로남불이라 했느냐. 아마 올 4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했을 거예요. 김정윤 여사 특활비. 그 특활비 문제 때문에 이제 한참 언론에서 난리가 나니까, 그때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, 뭐 유명 디자이너 딸이 뭐 프랑스 뭐 파리, 근데 그것도 뭐 국적이 아마 프랑스로 아마 알고 있는데, 그걸 6급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. 뭐 그것뿐이겠어요. 옛날에 뭐 경호원을 갖다가 수영 강사로 또 채용도 하고 막. 근데 이제 그게 다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무슨 알려졌겠죠. 뭐 요번에 윤 대통령은 2달 만에 지금 뭐 채용한 게 다 드러나가지고, 그래서 이제 그게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고위층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언론에다 소스를 줬으니까,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창을
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. 그래서 창을 딱 잘라버렸잖아. 그게 결단적인 거예요. 자르고 나서 뭐 문자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. 그거는 메시지예요. 제가 볼 때는. 제가 전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보이지 않는 창. 모함을 하게 되면 탈무드에서 먼 곳을 살인하는 게 모함이고 보이지 않는 창으로 찢는 게 제일 나쁘다. 그럼 이제 드러났잖아. 그게 양두구육이라 그래서 이게 뭐 제 추정이지만 이제 드러났구나. 이 윤 대통령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는 경고예요. 내부 총재를 하지 말라. 근데 바로 이준석 제가 볼 때는 조금 헛똑똑인 것 같아요. 그 세월의 지혜가 없다. 한마디로. 가만히 있었으면 동정이나 하고 그랬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. 근데 그 지지율이라는 게 한번 작년에도 아시잖아요.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라 역선택으로 해서 뽑힌 이번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고 지금 또 이적행위를 또 하고 있어요. 지방마다 다니면서 당원 모집하는데 근데 그 당원이 1,000원 주면 다 입당을 한다는데 그 민주당 당원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?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투표할 거 아니에요. 그 이준석이 좋아하는 사람은 민주당 그 당원들이 많아요. 젊은 애들이. 그럼 그런 애들이 다 당원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당대표 선거할 때 어떡하려고 그러자고. 국민의힘에서. 지금 어제 그 구칠하고 이재명이 박용진이가 약진한 게 그것도 사실 약간의 역선택이 있어요. 국힘에서 이렇게 프로 여론조사에서 보태주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. 제가 볼 땐 당대표 뽑을 때는 옛날 민주당 방식이 더 나아요. 여론조사 하지 말고. 근데 지금 또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. 당원을 막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성향을 모르고 이게 민주당 당원인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. 철저하게 당원 뽑을 때도 확실히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뽑아야죠. 자꾸 이 궁합이 나쁘니까 윤 대통령한테 자꾸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는데 이제는 뭐 한 법무부 장관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저도 아는 내용을 모르겠어요. 알아서 하시겠지. 저는 믿고 있고. 제가 또 좀 딴 데로 갔네요. 그러면 이제 결말을 제가 내려드릴게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꾸 제가 사주를 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화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딴 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태현이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인태현이라는 사람은 사실 인종욱 그 아일랜드 작가의 따지면 김어준의 처남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까지 근무를 했어. 같이 나갔어, 같이. 이런 게 사적 채용인 거예요.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, 왜 제가 내로남불이라 그랬냐면 이 계율주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약점되는 거를 얘기를 안 해. 그래서 이 인태현이라는 이 비서관이 채용이 되고 나서 김어준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또 출연까지 시켰어요. 그래서 작년 아마 10월 달에 그게 뉴델리인가? 거기 그걸 알아내가지고 처남이라는 걸 밝혀졌을 때 뉴델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. 인태현은 혹시 저 김어준 부부하고 연락을 하냐? 그랬더니 전혀 뭐 연락도 안 하고 가끔 뭐 행사 있을 때만 가끔 만난다. 뭐 행사할 때 만날 필요가 뭐 있어? 방송에 출연하는데. 근데 그거 출연하는 것도 내 처남이라고 소개하고서 솔직하게 그런 걸 다 감추고서 방송에 출연시켜서 그냥 국민들이 이 계율주들은 잘 속여 그렇게. 나중에 다 어쩐 세월이 시간이 운이 나쁘면 다 드러날 일을 자꾸 속이는 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거야. 자기가 한 말에 기억을 못해. 왜?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한 내용을 자기가 안 썼으니까.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. 저런 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을 해? 그랬더니 원인이 인종욱이라는 아일랜드 드라마 작가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추정이에요. 뭐 확인된 건 아니고. 얼마나 잘 쓰겠어 글을. 그래서 자꾸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고 내로남불 하지 않는가. 그럼 이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.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주풀이에요.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제 사주 이제 공부하시는 분 도움이 되게끔.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신, 개해, 개미. 뭐 신은 모르니까. 뭐 시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거를 역행해서 지나온 거를 이제 맞춰보고 대충 이제 사주를 푸는데. 그럼 여기서 가장 많고 적은 걸 알면 성격이나 이 사주팔자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. 그림이 딱 나와.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물이 되게 많은데 컴퓨터에 이렇게 딱 찍어보면 이 무토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. 근데 이거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. 이 띠는 13%고 월이 30%고 일이 20%니까 땅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왜냐면 요 기간에 이 무토라고 써있는데 근데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.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달력이 예를 들어서 7일날 모든 건 달이 바뀌고 입춘도 얘들 입춘 시간에서 이렇게 띠가 바뀌고 달도 시간에서 날이 바뀌는 거예요.
그러면 이때는 7일에서 7일이 접입일이에요. 접입일이라는 건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이 7일에서 17일까지는 요 개해 중에서 이 천간의 개수의 기간이에요. 한 달 내내 이 해 중에 있는 이 지장간에서 이 무토 기간이 아니고 개해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. 열흘 동안은. 그리고 나머지 20일이 이 해수에 해당하는 거예요. 이 20일을 또 무, 갑, 입인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한 8월 1일 날 태어났다. 그러면 임수 기운이 강한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태어났다. 뭐 한 8월 20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 무토에 해당하는 기운이 30% 강하다. 이런 데서 틀리는 거예요. 이 천기의 흐름을 못 읽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물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이 개수가 30%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. 거기에 지하수가 13% 있고 물이 있고.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물이 되게 많다. 지하수도 많다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이 작다. 이 해 중에 있는 이 무토도 못 받았고 한마디로 이 미토하고 이 무토 두 가지인데 얘도 해미한목을 하니까 나무가 한 그루 들어왔는데 햇볕이 없다.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지금 용신이 가장 필요한 거라 그랬죠. 어쨌든 화가 용신이다. 이런 사주는 사실 나쁜 사주예요. 지금 잠깐 대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대운이 한 5년 정도 들어왔었는데 49부터 대운이 들어왔었는데 그 대운이 끝나면 바로 아웃이에요. 왜? 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주에. 그러면 이 물이 본인, 형제,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엄마, 문서,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땅이 본인한테는 자식, 그 다음에 관운, 직장, 명예,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, 진로, 사업체.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? 이 화가 필요하겠죠. 이 화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다. 그러니까 신강사주에는 이렇게 재성이 들어올 때는 여자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지하수가 많고 물이 많고 제방이 좀 약하고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야 목생화 화생토가 되겠죠. 상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. 이 상생이 될 때는 절대 나쁜 일이 안 생겨.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없어질 때는 바로 이 목은 목구토 땅을 갈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이 사주에서는 핵심이에요.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. 그러면 이 화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, 여자, 재물,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작년에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럼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 이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. 뭐 아직까지는 뭐 인종호 부인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잘 만났겠죠. 아마 조건을 굉장히 따져서 봤을 거예요. 이제 조금 형편이 풀리면서 이제 이 계일주의 특징은 또 하나 여자나 남자나 어떤 인물이나 쉽게 말해서 뭐 어떤 키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. 이 계일주의 특징은 철저하게 조건을 봐요. 뭐 나이가 위든 아래든 뭐 못생기든 어떤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거를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정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여자가 일을 해서 이렇게 돈, 화 처복은 있는 거예요. 돈 벌어서 이 햇볕이 계속 부인이 햇볕을 만들어준다. 그럼 어쨌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도움은 되는 거예요.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본도 다 써주는 걸로 제가 생각은 돼요. 왜냐면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약해요.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부인이 대본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죠. 이 화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이에요. 시력이고. 뭐 지금 안경은 안 썼어도 이 사주는 이제 심장이 쾅쾅 치는 게 약하니까 눈에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눈이 나쁜 걸로 사주에서는 나와요. 대체로 이제 근시가 될 수 있는 사주고.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운을 좀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지금 대운이 쉽게 말하면 39대운에서는 나무가 들어왔었어요. 그러면 나무가 60%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땅이 48가지는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 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관운이나 어떤 직업 이런 게 다 약해지는 시기였다. 근데 49이 되면서 무토가 들어왔어요. 이게 이제 한 5년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무토라는 건 이 땅이 들어왔는데 무게합화 된 거야. 그러면 무게합화는 뭐냐면 큰 계곡에 개수라는 건 쏜살 같은 물이에요. 그럼 쏜살 같은 물이 막 지나가면서 열기를 발생한다 그래서 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토가 이 물을 만나서
햇볕을 만드는 거니까 이 물은 본인이고 이거는 자식이고 이거는 자식이 있는 여자하고 합의돼서 풀을 만들어내는 운이에요. 제가 볼 때는 뭐 사생활은 잘 모르니까 자식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여자한테 자식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이제 뭐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, 그래서 불을 만들어내니까 그 자식이 나한테 어쨌든 부인하고 이제 이익을 주는 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부인도 그렇고 이제 5년을 잘 살아왔어.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가 문제겠죠.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 진주에는 을개무가 있어요. 을개무, 을개무토, 을개무. 지금 올해 지금 딱 나이가 55세. 5년 다 끝말에 뭐가 들어왔냐면 대운에서 잠깐 1년 동안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면서 무게합판은 없어졌죠. 화가 없어. 화가 없으니까 어때요? 막바로 목이 그러니까 요만한 화분에다가 큰 60% 나무가 들어와 있는데 대운에서 그럼 이 땅이다 깨지겠죠. 이 땅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, 관원, 직장, 명예, 직업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이다. 거기에 올해가 이민년이야. 그럼 예를 들어서 임수원은 물이 들어와 있고 또 나무가 들어왔는데 이게 재수가 없이 또 이 원숭이 뜨기 때문에 삼재예요. 이 삼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. 삼재라는 건 나무가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삼재고, 예를 들어서 나무가 화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 들어오면 막바로 목을 땅을 다 갈라버리니까 60% 이게 20% 1년 운인데 이게 이제 후반에 인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나무가 20%짜리였는데 삼재로 인해서 삼재는 9년을 살아서 요 3년 동안 기가 3배 많아 세지는 거야. 그러면 60% 나무가 들어오는 데다가 삼재 때문에 나무가 60% 들어온 거예요. 그럼 이 땅이 갈라진다. 그러면 직업을 잃게 된다. 뭐 뻔하죠 뭐.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사실 시장 바뀐 게 이 사람한테는 최고 악재겠지. 뭐 이제 세금 안 낸 뭐 조례 서울시 조례에서 이제 세금 투입 안 한대요 TBC에다. 그럼 이제 정권까지 바뀌었으니까 뭐 그동안 TV에서 노조나 뭐 이런 데서 떳떳하게 얘기했잖아. 아유 시청률 좋으니까 돈 잘 버니까 준다. 윤 대통령 정부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그 광고 주겠어요? 안 주지. 그러면 뭐 개인 방송 해야겠지 뭐 광고료 광고 수익료 없고 뭐 정부 세금에서 세금 안 준다는데 본인이 일회 치료당 200만 원씩 어떻게 받아? 온 대로 가겠네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제가 김어준 씨를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개인 방송을 해서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건 뭐 누굴 비판하든 뭐 자기 성향이야. 부처님 말했잖아. 수행을 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니까 그 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썼어요. 그럼 누구나 생각은 다 틀려.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문자를 딱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바뀌니까 당이 좀 잘 돌아간 것 같다. 그건 메시지예요. 내부 총질하지 마라. 뒤에서 꼼수로 저 당원 모집하고 또 기자들한테 살살 그저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알아요. 그 정보를 살짝 흘려가지고 이 궁합이 나쁘니까 윤 대통령을 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. 이제 대통령도 사람이에요. 아무리 대인의 풍물을 가졌어도 사람이란 말이에요. 열로 안 받겠어. 뻔히 아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.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. 그게 양두구육이에요. 긴가민가 해서 나도. 근데 양두구육이라고 딱 하는 순간 저게 보이지 않는 창이었구나. 왜?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뭐 회사에 입사해서 사실 당대표라는 건 지금도 정지만 됐지 당대표잖아요. 그러면 당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. 그 문자 좀 이렇게 했다고 바로 무슨 양두구육 찾고 그러면 당에 또 막심한 어때요? 손실을 주는 거잖아. 당대표 같으면 혜택을 많이 받은 자잖아. 저건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요번 알고 뭐 TV에서 나와서 알지만 2천만 원을 쓸 수가 있고 관용차에다가 그 당에서 그냥 그 당비 가지고 당원 돈 낸 거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줬으면 당에 대한 내부 총질이나 어디 사자성어도 제대로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양두구육 찾고 앉아있는데 가만히나 있지. 제가 이제 충고 한마디만 할게요. 이렇게 제가 볼 땐 보니까 운이 굉장히 나쁜데 이럴 때는 그냥 7억 그 기업체 그런 사람한테 입 막으려고 주지 말고 어디 외국 나가서 연수나 하고 오세요. 한 6개월 동안. 그게 본인이 살 길이야. 제가 운을 봐서 알아요. 이제 8월 25일부터 금이 들어오면 굉장히 나쁜 운으로 살게 돼. 또 11월, 12월 달 이제 그 풀릴 때 되면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땅이 다 없어진다고. 불이 다 꺼지고.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요.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, 머리 나쁜 돌대가리들 있잖아. 뭐 하씨성을 가진 또 어제 뭐 TV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 문자 때문에 경찰이 더 수사를 안 할 거다. 정말 그게 참 이 돌대가리 같은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이 문자 메시지는 뭐냐면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식물 공룡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. 공정 정대하게 내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.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